자, 미적분 문제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는 다 했고 4개 변수 했었지, 그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질문 있나? 응? 없어? 나 질문이 없는데 왜 자꾸 풀을 틀릴 거야? 아 이건 미적분이랑 어? 진호는 438번 안 붙였어요. 448번 한번 448 계산이 필요했는데. 계산일 수도 있고 답지 봤어? 진호 답지 봤어? 아 근데 정확하게 막 보진 않았어. 야, 볼 거면 정확하게 보지 뭘 대충 봐거든. 아니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 어? 48시간 이내 일인데도 기억 못 한다고? 아니 근데 실급 보기만 하고 딱히 해설을 그렇게 막 해설을 봐. 해설을 보고 탐독을 해야 돼. 개념을 탐독을 해야 돼. 일단 문제를 봅시다. 매개 변수인데 점 어디에서야? 2,1에서의 접선이지. 자, 이게 좀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때까지 앞에서는 t의 값이 주어졌는데 자, 문제가 몇 번이냐? 호준이 빨리 나와라. 438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다 뭐야? t의 값이 주어졌지. 이 문제는 뭐가 주어졌어? 2,1이라는 x의 값과 뭐가 주어졌어? y 값이 주어졌다는 게 다른 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려면 나는 dx분의 무슨 y야? dy를 할 건데 매개 변수로 미분을 일단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t 더하기 1분의 얼마지?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분의 어떻게 돼요? y는 미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아니야? 맞아? 그러면 2,1이 될 때 앞에서처럼 t가 무슨 값인지를 대입할 때 그걸 모르잖아. 그것만 찾으면 돼. 어떻게 찾으면 돼? x가 2라며 대입해. x는 ln에 t 더하기 1 더하기 1인데 여기에 x 인데 여기 x 자리에 누구 넣으라고? 2 넣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t의 값 나와 안 나와? 그래. 지금 네가 이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 학생들 틀렸다, 그럼 선생님 뻔히 보이는 거야. 지금 앞에서 풀었던 거랑 문제 형식의 다른 점이 뭐냐는 거. 이거 네가 답지 보면 충분히 판단되잖아. 뭐가 달라? 앞에는 t가 주어졌고 문제 봐봐. 이건 티가 안 줘요. t가 안 주어진 거야. 대신 이게 주어졌지. 지금까지는 t 값이 주어져서 그걸로 이 접점을 찾아 안 찾아? 반대로 되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그걸 어려워하는 거야. 그 지금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수학을 접근하는 생각하는 방식에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야, 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x가 2일 때니까 건너가니까 얼마 처리돼? 0이 되고 ln의 값이 0 될 때는 진수가 얼마일 때야? 1일 때밖에 없으니까 t가 0이라는 뜻이지. 그럼 t 대신에 0 집어넣으니까 1분의 1은 1 0 집어넣으니까 1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1이라는 뜻 아니야?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1은 접선의 기울기 1 x-1 접선의 방정식은 x-1 이렇게 정리되겠지. 따라서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내면 y절편 음수 1, x절편 1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x가 만나는 점을 a, 여기를 b. 그래서 OA, OB의 길이를 서로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 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요해. 그러니까 선생님 풀어줘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네가 선생님한테 질문하지 않고 네가 답지 보고 뭐가 차이가 있었지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네가 한 단계 더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승우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또 있나 질문? 이게 더 없어 조금. 없었어? 그 다음에 단원 조합 문제. 이거 있어. 아직 안 보는데 까지 못했어? 좀 풀긴 했는데 선생님 풀라는 데까지는 아직. 오케이. 수원이 다 풀어봤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을 거야. 근데 좀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고. 오케이. 자, 오늘은 음함수만 해볼게요. 오늘 호준이가 알아가지고 역함수는 좀 중요해서 역함수를 나중에 호준이가 오면은 같이 한번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음함수. 음함수 한번 해볼게요. 자, 페이지 233페이지.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제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걸 할 건데, 자, 지금
지금까지 했던 거를 조금만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무슨 미분법 배웠지? 특수한 미분법 중에서 첫 번째 목의 미분법. 분모 분자 쓸 때 어떻게 하더라? 분모를 제곱, 분자, 제곱, 분모 그대로 가져오고 빼기, 그지? 그다음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한 거 써주지. 안미, 디미가 쓰여지는 고배 미분법이랑 비교해줬었지. 자, 두 번째 배웠던 거 합성함수 합성함수 미분법이지. 어떻게 돼? 건미, 속미 그대로 써주는 거지. 그때 언제가 제일 헷갈렸다? 상강함수 버전 중에 제일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렸었지. 그래서 상강함수 한 번만 다시 정리합시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는 시컨트 제곱, 코탄젠트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코시컨트 제곱 x. 그 다음 어떻게 돼? 시컨트는 마이너스 아니지. 시컨트는 시컨트 x, 탄젠트 x. 코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맞습니까? 이렇게 되었어.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합성함수 미분이랑 똑같은데 합성함수는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썼어. 매개 변수 사용한 미분법 t 들어갑니다. 보통 뭐 써? t. 그럼 어떻게 돼? dx분의 dy는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 보통 t 값이 주어지는데 xy 값이 나오면 t 값 찾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배웠던 게 이게 도함수. 이게 도함수는 우리가 이미 다음 함수에서 뭐야? 3차 함수에서 변곡점 할 때 이미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값은 뭐에 아래로 부를까? 위로 부르게 기준점이다. 그 점이 0 될 때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게 도함수 몇 번만 미분하면 돼? 두 번만 미분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오늘은 이제 무슨 함수야? 함수라는 녀석의 미분법을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야. 함수가 뭐냐? 이해됐어요? 그 함수에 반대되는 표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일반적으로 양함수라고 해요. 뭐라고? 양함수라고 하는데 잘 쓰진 않습니다. 그럼 함수가 뭔지 한번 볼게요. 함수란 일반적으로 f x, y 이퀄 얼마다? 0의 형태로 표현되는 함수를 뭐라고 한다? 함수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예를 들어 보니까 x 곱하기 y 빼기 2x 더하기 y 이퀄 0을 일반적인 함수, 즉 함수와 반대되는 표현이 똑같은 건데 표현법만 다른 거야. 양함수라고 있는데 그럼 양함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야? y는 fx로 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 미분할 때 어떻게 해줘? dx분의 dy는 dx분의 dfx 쓰지. 그래서 이 식을 x에 관해서 미분해줘 안 해줘? 해주잖아. 근데 함수라는 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 표현처럼 어떻게 된 거야? x 곱하기 y 마이너스 2x 더하기 y 이퀄 0처럼 표현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굳이 양함수로 바꾸면 y에 대해서 분수꼴에 함수 표현했지. 그래서 미분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는 과정이 어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 안 바꿔? 바꿔서 미분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양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태. 뭐라고? 보여진 형태. 그러니까 미분이 바로 되게끔 보이는 형태라고. 근데 여기는 이게 어쨌든 함수에 대한 표현이거든.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까지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얘는 표준형이라고 설명을 했어. 무슨 형? 표준형. 얘는 무슨 형이야? 일반형이야. 뭐라고? 일반형. 그러니까 직선으로 표현하면 y는 2x 더하기 1 무슨 형? 표준형. 이게 양함수를 표현한 거야. 이걸 음함수를 표현하면 2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라고 표현 가능하지. 이게 무슨 함수? 음함수 표현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얘를 이렇게 바꿔서 바로 미분을 해주는데 이 형태식에서 바로 뭐 할 수 있다? 미분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미분법?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보니까 참고로 y는 fx라고 표현했지. 이게 양함수 같은 겁니다. 오른쪽에 참고 보이지? y는 x분의 1을 음함수로 표현하면 우변은 무조건 뭘로 만드는 거야? 0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x 곱하기 y 빼기 1은 0이다. 이해됐어요? 두 번째로 유리함수도 표현돼 있지? 근데 그 유리함수를 음함수로 표현할 수 있지. 맞아요? 세 번째 어떤 복잡한 다항함수도 있지. 얘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실제로 딱 봤을 때 음함수 언제 쓸 때가 가장 많을까? 유리함수의 꼴을 음함수로 쓸 때가 제일 많겠지. 무슨 꼴? 유리함수의 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다시 조금 더 설명하기 전에 밑에 내려가서 막풀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함수와 무슨 함수? 양함수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맞아? 그래서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면 음함수에서 빨간색 글자로 돼 있는데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 음함수가 영어로 implicit function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보이니? 양함수랑 이거 중국말로 바꿔서 그래. 왜냐면 이거 옛날에 이거 말을 번역할 때 누가 한 거야? 우리말이 안 했잖아. 일본 애들이 먼저 했다고. 이거 국학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한자 문화를 쓰는 나라가 어디야? 가장 대표적인 나라. 한중일이야, 한중일. 몽골도 좀 있네, 한중일이라고. 이해돼? 그래서 개화라는 것, 즉 서양의 문명이 승은이 여러 번 들어봤겠지만 생각해봐. 서양의 문물이 어디서 와? 왜 서양이야? 우리 입장에서 우리나라 지도가 중심에 있다 생각하면 유럽이 어디 있어? 서쪽에 있지. 그래서 서양이라고 하는 거야. 몰랐으면 안 됩니다. 서양에서 들어왔을 거 아니야. 뭐 미켈란젤로도 뭐 마젤란 이런 애들 타고 왔잖아. 뭐 옛날에 미스터 선샤인도 보면 나오지만 그러면 한중일이 다 어디야? 외세 침략을 받았단 말이야. 외국 애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계했을까 아니면 환영했을까? 당연히 경계했지. 중국도 마찬가지로 다 경계했다고. 이해돼? 그리고 중국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중국 땅덩이 크지. 그럼 이쪽에 몽골 시크로드 지나가면 바로 뭐야? 거기 어디야? 중동 애들 만나 안 만나? 만나지. 제일 중요한 게 터키란 나라거든. 터키 건너면 바로 어디야? 그리스 지나면서 바로 어디야? 독일, 이런 유럽이야 바로. 루마니아 이쪽 북쪽은 다 유럽이라고. 그럼 중국 애들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 걸어서도 왔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이제 와 나. 대량의 사람들이 배 타고 오는 거야. 훨씬 빨리 오거든. 걸어오는 건 빨리 올 거 아니야 배가. 그럼 배 타고 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랑 한중일에 다 문 열어라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나라가 제일 빨리 개화를 했을까? 한중일. 일본이 가장 먼저 개화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본이 가장 전력이 약했어. 왜냐면 한중일이 있을 때 서양에 조금 좋은 게 있으면 중국에서 먼저 유행하지. 그 유행한 게 뭐야? 지금은 동시에 유행하겠지만 몇십 년, 길면 몇백 년 지나서 한국에 건너올 거고 한국에 온 게 다시 일본으로 갈 거 아니야. 왜냐면 일본 벗어나봐. 동쪽으로 계속 가봐. 나라가 있냐? 없지. 그럼 무조건 일본이 제일 못 살았다고. 일본 진짜 가난한 나라야. 불쌍한 나라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적개심 가지는 건 내가 친일파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우리나라 애들이 일본 애들을 그렇게 잘 대해줬겠니? 아니라고. 중국 애들 우리나라 잘 대해줬어? 맨날 청나라 침략하고 명나라 침략하고 다 침략했잖아. 잘 안 대해줬어. 우리나라도 일본이랑 싸우진 않았지만 뭐 그렇게 막 불쌍해서 잘 대해주진 않았을 거라고. 일본 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뭐야? 그 반감이 있지. 중국도 있고. 그런데 일본이 제일 약하니까 가장 먼저 개화가 됐고 그 일본이 가장 먼저 뭐 한 거야? 문명의 이기를 뜬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생각하면 일본이 똑똑하거든. 뭐 한 거야? 우리나라 일본 색깔을 넣자. 그게 국학이야. 그래서 일본이 빨리 조총해가지고 서양의 무기를 받아들인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뭐 한 거야? 임진왜란 일으켜. 일으키고 일제 침략 이렇게 계속 간 겁니다. 일본은 중국이랑 또 사이 안 좋고 우리나라 또 사이가 안 좋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걔네들이 이걸 한 거. 이걸 임플리시트 함수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양함수를 뭐라고 표현돼 있어? 밑에 보니까 explicit 함수라고 돼 있어 안 됐어? 그러니까 x는 바깥에 대한 거야. 뭐라고? 바깥, 임은 안. 영어로 수입하다가 뭐야? import, 수출하다. export,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import는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고 export는 바깥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읽어볼게. 그냥 상식선이야. 그럼 음함수는 영어로 implicit function이라고 하고 이때 implicit 뜻은 뭐다? 암시된 내포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explicit이라는 단어는 명쾌한, 분명한, 그러니까 바깥에 드러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음함수와 반대되는 explicit은 양함수로 번역되는데 일본의 수학자들이 일본이 번역한 거라고. 두 용어를 번역하면서 대조도는 단어로 음과 양을 고른 것은 재치 있지만 그 뜻이 명확하다고 하기는 좀 어렵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번역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이런 함수적인 기능은 없었겠지만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번역을 누가 제일 먼저 한 거야? 일본이 먼저 한 거고 사실 직접 제작권이 어디 있는 거야? 일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한중일 중에서 가장 빨리 문명화가 되고 빨리 경제 개발해서 경제가 발전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일 거면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개길 거면 끝까지 개기고. 이해됐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빨리 선도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꼴을 무슨 함수라고 한다? 은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 y는 fx 우리가 양함수라고 번역한 걸 현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은자는 뭐야? 스물은자, 은둔사는 이해됐어요? 은밀하게. 현자는 드러나 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조금 더 나은 표현이지 않나라고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얘가 왜 양함수냐, 왜 드러났냐? 미분하게 바로 보이는 거야. x와 y 사이의 관계가 어때? 바로 보이지. x는 x끼리, y는 y끼리 다 분리해놨잖아. 그래서 따로 보이는 거야. 얘는 x, y가 같은 식 안에, 같은 변 안에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구별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음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 함수 미분 어떻게 되나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보기 1번 가보겠습니다. 234쪽에 다음 음함수에서 dx, dy를 구하라. 자, 첫 번째 예제 문제 풀어볼게요. 234페이지입니다. x제곱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마이너스 3y제곱 빼기 4는 0이야. 굳이 음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걸 양함수로 바꾸지 말라는 거야. 얘를 y는 하고 바꾸려면 어떻게 돼? 루트가 생겨 안 생겨? 계산하기 힘들겠지. 그럼 이걸 미분할 거야. 자, 이 녀석을 x에서 미분해. 그럼 어떻게 돼? 2x라고 써줍니다. 자, 얘는 x라는 문자가 없지.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때 변수론에서 x가 없으면 얘는 뭐야? 0으로 취급됐는데 사실은 이걸 y는 하고 쓰면 이 y 안에도 누구의 값이 들어가 있어? x의 값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걸 그대로 y를 x라는 문자로 보고 미분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6y지. 그 다음에 뒤에 누구 써줘? x라는 문자가 없어서 dx분의 dy라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는 그대로 0이야. 우변도 0이지. 따라서 dx분의 dy는 얘가 1로 건너가면 6y죠. 그대로 쓸게. 음수 6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dx분의 dy는 얘가 1로 건너가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3y분의 얼마지? x라는 식이 되겠지. 이게 dx분의 dy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답에서 dx분의 dy는 얼마지? 왜 틀렸지? 맞지? 3y분의 x다. 이렇게 쓰여지겠지. 이해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 x 곱하기 y는 1이야. 보여? 자, 그럼 얘를 만약에 양함수로 바꾸면 y는 얼마지? x분의 1이지. 그럼 여기서 그대로 미분해보자. dx분의 dy는 어떻게 돼? x분의 1은 외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바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돼? 근데 이걸 음함수 자체를 그대로 볼게요. 자, 무슨 미분법? 고백? 그러니까 x도 y 문자고 y도 문자로 보는데 y 안에 x라는 내용이 숨겨져 있다고. 이해돼? 자, 그럼 암미하면 그대로 y가 되겠지? d미하면 x지. 근데 y라는 문자에는 x가 없었으니까 누구 추가? dx분의 dy 추가. 우변은 0. 그러면 dx분의 dy는 얘가 건너가니까 음수 y의 분모가 x지. 쌤 답이 다른데요? 네, 똑같습니다. y가 얼마네? x분의 1 아니야? 그럼 여기 자리에 누구 넣어줘? x분의 1을 넣으니까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이게 음함수의 미분법이다. 동의됐어요? 이렇게 보인다. 자, 밑에 보기 2번에 또 몇 개의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음함수 미분법은 땡큐야.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무슨 함수를 바꿔야 돼? 양함수로 다 바꿔서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양함수로 바꾸기에는 너무 식이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틀릴 가능성도 있잖아. 그럼 그거 안 하고 해주는 거니까 사실은 매개변수 미분법이랑 뭐는 음함수 미분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한테 너무 고마운 정보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밑에 두 번째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 2번 문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 2번. 자, 2번 내용을 보시면 2번에 2번. 사실 미분법은 다 했어. 이제 마지막 내용 이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끝나.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x제곱 더하기 얼마야? sin y 마이너스 xy는 0이지. 자, 얘를 양함수로 꺼내려고 너무 힘들지 않냐? y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야. 표현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킬은 없단 말이야. 자, 음함수 미분법이야. x에 대해서 미분하지. 얘는
자 이제 얘가 문제야. 합성함수처럼 생각할 겁니다. 그럼 사인 자체를 미분하니까 뭐가 돼? 코사인. 코사인 y라고 쓰는 거지. 근데 뭐가 들어가? 아 사인은 그대로고 코사인 y가 들어갔지. 근데 이 y는 원래 x에 대한 식이 있었잖아. 그래서 y라는 문자 있는 데다 누가 추가해주면 돼? dx를 무슨 dy 추가해주면 되지. 그 다음 얘가 이제 중요해. 무슨 미분법? 고백 미분법. 암미하니까 마이너스 y, 뒷미하니까 마이너스 x 곱하기 dx분의 dy는 0이 되겠지. 따라서 dx분의 dy가 여기 있으니까 얘네들끼리 묶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코사인 y 빼기 x의 dx분의 무슨 y? dy는 얘가 건너가니까 y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이 어디에? 분모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저희 여기서 dx분의 dy가 x한테 붙은 거죠. 여기? 네. 아니 여기가 x 곱하기 y가 아까 했잖아. 이걸 음함수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암미하면 x는 사라질 거 아니야. 그 y만 남고 더하기 앞에 거 x는 그대로 쓰고 y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x. 아. y를 미분하면 1이지. 네. 그 다음에 y는 뒤에다가 x가 숨겨져 있잖아. 그래서 요거 추가시켜주는 거야. 이런 느낌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다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보기 3번 볼게요. 자, 보기 3번은 다음 같은 형태가 있으면은 양함수로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뭐가 훨씬 편하다? 음함수가 편하다는 거야. 자, 문제를 보시면 양함수 형태로 y는 루트 얼마지? 9-x 제곱이지. 얘를 그대로 양함수로 되니까 양함수로 써도 돼. 그럼 어떻게 돼? 이 함수는 9-x 제곱의 지수이 얼마야? 2분의 1의 꼴이니까 만약에 그대로 쓴다면 y 프라임은 건미 9-x 제곱에 속미의 음수 2분의 1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속미 이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쓰여질 거란 말이야. 근데 이 함수를 무슨 함수로 바꿔? 양함수 자체를 음함수로 바꿀게요. 자 루트 제곱시킬 수 있다니까. 양변을 뭐하면? 제곱하면 그럼 어떻게 돼? y 제곱은 9-x 제곱 건너갑니다. 그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얼마지? 9가 되고 이 상태에서 음함수 미분법 접근하니까 2x 더하기 2y의 dx분의 dy는 0이 되니까 깔끔하지. 이해돼? 뭐가 편리? 이거 더 편리하다. 이해돼? 그런 편리성을 여러분이 찾아가라는 거죠. 2번 문제도 안 하겠지만 양변을 몇 제곱 하면 돼? 세제곱 하면 되겠지. 몇 제곱? 세제곱에 3제곱분이 들어갔으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푸느냐? 보기 몇 번을 풀어보냐면 만약에 5번에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5번에 2번. 어떤 거지? x제곱 마이너스 얼마지? 3y제곱 더하기 2 = 0 위에 몇 콤마 몇이야? 1,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지. 그럼 얘가 무슨 점이야? 접점이 주어진 거고 나는 뭐만 찾으면 돼?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되지. 그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표현이 우리는 지금까지 f'1만 알았는데 이건 다른 뜻으로 뭐야? dx분의 무슨 y더라? dy더라. 매개 변수였을 때는 t가 얼마였을 때 이렇게 나올 거고 음함수일 때는 dx분의 dy인데 x가 1, y가 얼마냐? 1일 때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dx분의 dy라는 이게 도함수인데 이게 그럼 뭐에 나타낸다?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자, 얘를 음함수 접근하자. 2x-uy 곱하기 dx분의 dy는 0이지. dx분의 dy를 만들 필요도 없어. x 자리에 누구 넣는 거야? 1, y 자리에 1 넣으라는 거야. 그러면 2-6 곱하기 dx분의 dy가 0이니까 따라서 내가 찾는 접선의 기울기 dx분의 dy는 6분의 2지. 얼마야? 3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바로 나온다. 훨씬 쉬워진 거지. 그럼 어떻게 돼? y 빼기 1은 3분의 1 괄호 x-1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낼 거라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의 방정식 아니야? 근데 원위의 한 점 몇 콤마 몇이야? 루트 3,1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거지. 자, 이거는 여러분이 고1 때 배운 거야.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x1x 더하기
y1, y는 무슨 제곱? r 제곱이라고 배웠거든. 그게 사실은 무슨 미분법? 음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때도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뭐 어렵진 않아서 그렇게 풀지는 않았던 겁니다. 자, 내용은 대충 다 끝이 난 것 같고요. 그다음 보기 6번 한번 볼게요. 236페이지 문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루트도 다양해집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떤 걸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기 6번에 1번 보면 자, y는 식이 y는 보기 1번에 y는 어떻게 돼? x의 몇 제곱이야? 루트 2제곱이지? 얘는 뭐 음함수를 굳이 쓰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써줘 안 써줘? 그대로 써주겠죠? 맞아? 그럼 어떻게 돼? y 프라임이 dx분의 dy고 루트 2가 앞으로 떨어지고 x에서 루트 2 빼기 2다. 이해됐어요? 뭐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야. 뭐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근데 뭐가 좀 헷갈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특별하게 헷갈리는 게 없고 그냥 문제에서 보기 7번에 보면은 2번 같은 경우도 y는 루트 얼마지? 3x 더하기 5가 되잖아. 그럼 얘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양변에는 뭐 해서? 제곱해서 무슨 함수? 음함수 써도 상관이 없겠지. 맞아? 그래서 지금 설명은 안 할 거야. 밑에 보면은 플러스 알파가 y는 x n제보다 도함수가 있을 때 n이 자연수면 우리가 아는 도함수 정의 쓰고 정수일 때는 목의 미분법, 유리수일 때는 합성함수 미분법, 실수일 때는 로그 함수의 미분법과 음함수의 미분법을 쓴다. 뭐 이렇게 돼 있지. 이제 이거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어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232쪽에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지. 원의 방정식이지. 그 원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이 방금 배운 무슨 미분법? 음함수의 미분법. 두 번째,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쓸 수도 있고. 세 번째, x와 y의 사인과 코사인 사용할 수 있지. 이해돼? 그래서 매개 변수로도 풀 수도 있고. 4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접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으로 쓸 수도 있고. 뭐든 쓸 수가 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뭐든 쓸 수가 있다. 자, 그럼 오른쪽 넘어가서 자연 도구를 취한 후 음함수의 미분법 237페이지에 나와있죠. 별표. 이 내용이 상위권 문제입니다. 얘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 문제를 잘 푸셔야 돼요. 내신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수능에서도 만약에 이 개념이 잘 등장하지는 않지만 등장하면 4점짜리입니다. 잘은 안 나와. 안 나오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등장하게 되면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로그 함수를 사용한 미분법이 알겠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문제 풀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많이 푸는 게 누구냐면은 보기 3번부터 볼게요. 238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녹색으로 돼 있으니까 얘가 지금 따로 나오는 추가적인 내용이거든. 추가적인 내용 좀 중요해서 자, y는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x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누가 들어가 있어? x가 들어가 있지. 자, 만약에 구별해보자. y는 x의 아까의 뭐 만약에 파이 제곱 같은 게 있어. 진짜 아까 앞에 문제에서 보면은 아까 그런 게 있는데 236페이지에 2번 문제 봐봐. 보기 6번에 2번 보이니? 그거 미분해. 답지 봐. 파이 앞으로 떨어뜨리고 파이 대신에 누구 빼? 1 빼면 되지. 맞아? 그럼 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도 x고 여기도 누가 있어? 양쪽 다 걸리잖아. 그러면 이런 식의 미분을 쓸 수는 없다는 거야. 다 걸렸잖아. 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식이 복잡해. 그럼 어떻게 한다? 양변에 무조건 ln 겁니다. 누구 건다고? ln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ln y는 맞아? 여기다 ln을 걸면 진수의 지수는 바깥으로 나오니까 sin x 곱하기 무슨 x가 돼? ln x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에서 뭐에 대해서 x에 관해서 뭐 해주는 거야? 미분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 뭐분의 1? y분의 1 곱하기 아까랑 똑같잖아. 누구야? dx분의 무슨 y? dy.
얘는 곱의 미분이지.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 곱하기 무슨 x? ln x 더하기 사인 x 곱하기 얼마지? x분의 1. 따라서 내가 찾는 미분의 값 dx분의 dy는 뭐 곱하기 y에 이만큼 곱해주지. 근데 그 y가 누구야? 얘랑 같아. 그래서 x의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문제 해결 가능이 안 나와. 이해돼? 복잡하면 ln 건다는 거야. 복잡하면 뭐 건다? ln 건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y분의 y 프라임이라고 적혀 있는 건데 그냥 이 y를 그 아까 그 문제에서요. 이걸 안 쓰고 네. dx분의 dy를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y 프라임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 y 그 문자 하나를 그냥 씩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그 원래 n은 fx를 미분하면 fx분의 f 프라임 x잖아요. 그렇지. 그 f 프라임 x 자리에 y 프라임을 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y 프라임이라고 쓴 거는 누구야? fx 프라임이랑 다 똑같고 원래 y 프라임의 뜻이 누구야? dx분의 dy라고. f 프라임의 뜻이 누구야? dx분의 d 무슨 x라고? fx라고. 그럼 지금 답지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 안 쓰고 y분의 뭘 쓴 거야? y 프라임을 쓴 거지. 왜? 지금 문제는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근데 y는 x에 문자가 없지. 그래서 0이 되는 게 아니라 implicit function이라고 이해됐어요? 내재되어 있는 거야. y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어? x가 내재되어 있다고. 근데 걔를 지금 꺼낼 수는 없어. 그래서 y를 x랑 똑같은 문자로 보고 뭐 하는 거야? 미분시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원래 이게 x라고 취급하면 x분의 1 아니야? 진수분의 1 아니야? 근데 뭐야? x가 없었잖아. 그래서 누가 추가한 거야? dx분의 dy를 추가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전혀 생뚱맞은 문자 t가 있어. 그럼 t는 무슨 취급이야? 상수 취급.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러면 진짜 어렵지. y가 x에 관한 함수이긴 하지만 y가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다 연결되지. 그럼 얘도 또 하면 어떻게 돼? dx분의 그럼 dy가 아니라 누가 추가돼? dt가 추가되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슈퍼 상위권이가 안 나와. 근데 생각해볼 수는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제 수리논술 정도까지 가면은 좀 생각해보는 거야. 뭐 서울대 도전한다, 스카이 도전한다.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y 프라임 쓴 거는 다시 y 프라임 누구다? 얘랑 똑같은 거야. 쌤 얘기는 이 내용이 지금 어디 미분법이야? 음함수의 미분법 내용이라는 거야. 무슨 함수 미분법? 음함수의 미분법 내용이라는 겁니다. 동의돼? 자 다시 239쪽 보자. 239쪽 먼저 볼게. 239쪽에 다음 함수에 뭘 구하라? 도함수를 구하라. 첫 번째 거 볼까? 여러분이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fx가 어떻게 돼? xx 제곱이지. 그럼 이거를 fx 쓰는 게 헷갈려. 그럼 뭘로 바꿔? 아니지, y로 바꿔야지. 쓰고 싶은 대로 쓰는데 y로 바꿀게. 상관없지 않냐? 그럼 x가 양쪽 다 걸렸으니까 우리가 아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으로 쓸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 복잡한 식은 무조건 뭐 건다? ln을 건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아 물론 로그 a를 걸어도 됩니다만 로그 걸어도 되잖아. 근데 로그 걸면 어떻게 돼? 다시 ln a분의 1이 추가가 되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이해됐어요? 따라서 ln을 거니까 ln y는 x 곱하기 무슨 x야? ln x의 함수가 될 것이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 y분의 1, 그 다음 누구야? dx분의 dy. 이거 다른 말로 쓰면 y분의 무슨 다시? y 다시. 책에서는 fx를 썼으니까 fx분의 뭐야? f 프라임 x라고 써놨을 거란 말이야. 문제 이해돼? 다 같은 뜻이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 고백? 미분법. 암미하면 무슨 x? ln x 더하기 d미하면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얼마지? 1이지. 따라서 내가 찾은 dx분의 dy는 y가 곧 누구야? x의 x제곱에 ln x 더하기 얼마다? 1이다. 이런 식으로 식 정리를 하려면 할 수는 있다. 근데 뭐 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x의 값이 하나가 주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 양함수였잖아. 선생님 좀 복잡하면 양함수를 뭘로 바꿔라? 음함수로 바꿔도 해결점이 나온다. 이해됐어요? 그게 키포인트라는 거야. 동의돼? 자, 그 다음 앞으로 돌아가서 237. 얘가 이제 음함수 쓰기 제일 헷갈리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음함수 가장 많이 쓰는 게 위과 지수에 다 누가 들어갔을 때 x가 들어갔을 때 이해됐어요? 그렇게 좀 복잡하면 양변에 뭘 건다? ln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ln이라는 게 양쪽 변에 로그를 건다는 의미인데 수학에서 로그의 뜻이 뭐라고 해서 쓰면 옛날에 가르칠 때 로그는 로고스라는 단어와
알고리즘의 약자라고 그랬잖아. 로고스라는 것은 진리, 참, 기준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으로 숫자를 재편하는 거야. 무슨 기준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그러니까 ln을 양변에 건다는 건 지금의 기준이 헷갈리는 거야. 복잡한 거야. 그래서 ln을 걸어서 새로운 기준으로 뭐 하자? 바꿔내자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 비슷하냐면 이게 만약에 물리적으로 가면 제 선생님 생각이야.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게 고전 물리학이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시각적으로 안 보이는 거, 하지만 존재하는 세상. 양자 물리학이지. 양자라는 게 뭐야? 원자보다 더 작은 운동 에너지의 단위의 어떤 물질이 있다는 거야. 그 엔트맨 보면 생각나. 엔트맨 보면 어때? 그냥 이런 물건 같은데 거기 안에 어때? 또 새로운 세계가 열려 안 열려? 유니버스가 열리잖아.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이나 상대성 이론은 다 일반 물리학이든 거기는 어디야? 우주로 가는 거야. 내가 있는 곳을 기준해서 더 이게 양함수야. 익스플리식 같은 거라고. 이해돼? 근데 임플리식은 뭐야? 내가 있는 세계 안에 이 바깥의 세계가 똑같은 함수의 원리가 어디야? 이 조그마한 물질 안에 있어 없어? 이 조그마한 물질이 확대해보면은 우리 지구의 은하계 같은 존재일 수도 있잖아.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선생님 전공하는 데서는 그 미시라고 그러고 멀리 보는 거야. 거시라고. 미시와 세계와 거시의 세계는 만나게 돼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지금 양자 물리학이 여러분 이제 양자 컴퓨터링이 다 생기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양자라는 게 어떤 물질을 옮길 수 있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미국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큰 비행기 엔진을 가동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양자로 줄일 수 있어. 이해돼? 그럼 똑같이 만약 3000cc 엔진 달면 어때? 이 물질이 작아졌잖아. 물질을 크고 작게 할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 조금만 똑같은 힘을 가지고 어때? 엄청 빨리 가 안 가? 엄청 빨리 가지. 그렇게 갈 거라는 거야. 그런 세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세계야. 그럼 지금 선생님 얘기는 함수에서도 지금 그런 내용이 다 숨겨져 있어, 안 숨겨져 있어? 숨겨져 있다는 거야, 수학에서.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면 y는 얘가 이제 좀 제일 헷갈리는 문제인데 x 더하기 2분의 뭐다? x 빼기 3 x 더하기 1의 도함수를 구하라지. 그럼 우리가 보통 습관적으로 이거 무슨 미분법? 목의 미분법을 쓸 거란 말이야. 어렵진 않습니다. 목의 미분법은 어떻게 돼? 분모를 제곱해주고 이거 전개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잖아. 암미하면 어떻게 돼? 2x 빼기 2에 d미 x 더하기 쓰고 빼기 앞에 거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쓰고 뒤에 거 1이니까 그냥 이거 전개해도 답은 나오겠지. 어려운 건 아니라고. 이해돼? 근데 식이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오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 식을 어떻게 해준다? 얘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항이 이게 없어. 선생님 얘기는 x 더하기 1이 없어. 그럼 그냥 뭐 써? 목이 쓰라고. 근데 좀 복잡해. 이번에 보면 분모가 뭐뭐 괄호가로 돼 있지. 그럼 이게 1차식에서 좀 쉽게 나온 거지. 예전에 여기가 4차식, 3차식 뭐 어려운 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뭐 쓰자? 음함수로 바꾸자는 거야. 어떻게 돼? 양변은 뭘 걸어? 양변은 뭘 걸어? ln을 걸겠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는 양변에 ln을 거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 그대로 뭘 걸어? ln을 걸게요. 그럼 어떻게 돼? ln y는 맞아? 여기 자체 ln을 걸면 어떻게 돼? 진수의 나눗셈이지. 그럼 어떻게 돼? ln x 빼기 3 곱하기 진수의 x 더하기 1에 빼기 ln의 x 더하기 2 아니야? 그리고 다시 쓰면 어떻게 돼? ln의 x 마이너스 3 더하기 ln의 x 더하기 1 빼기 ln의 x 더하기 2지. 여기다가 양변은 뭘 줘? dx분의 dy를 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y분의 무슨 다시? y 다시 또는 y분의 1 곱하기 dx분의 dy는 얘는 어떻게 바뀌어? 좀 쉽게 바뀌지. 이렇게 바뀌어. 내가 찾는 y 다시 즉 dx분의 dy는 이제 y라는 값이 이 전체랑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지. 식 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x나 y 값이 주어져 안 주어져? 주어질 거니까 그 값을 대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다 뭐다? 음함수의 미분법의 내용이다. 이해됐어? 자, 문제는 딱 4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이해돼? 근데요. 응?
ln x 빼기 1을 줘요. 그 어떤 것도 보면에 어 거기서 dx분의 dy라면 x 빼기 1분의 1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거? 네 아까 거 보면 어? 설명하실 때 응? 부변 있잖아요. 응? 거기서 dx분의 dy라면 x 빼기 1분의 1, x 빼기 2분의 1,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야 1번 풀었는데 2번 얘기를 해볼까? 난 1번은 풀었고 2번은 y는 쌤 아까 방금 1번은 풀었고 2번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 그 양변에 ln을 걸면 빼기 아니야? 빼기의 곱이니까 사실은 ln에 이렇게 되지. 네. 그럼 마이너스 괄호 치우면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미분하면 여기다가 얘 미분하면 y분의 y 다시니까 y 배수 아, 되지. 무슨 소리야? 이해돼? 그냥 뭐 여기다 뭐 한다고 했는데 그게 미분인 줄 알았어요. 다시 선생님 내가 알겠어 일단. 네. 그게 미분, 그러니까 여기 dx분의 dy라 해서 그냥 미분인 걸 깜빡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미분이니까 당연히 이게 x 빼기 1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됐어?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헷갈린 거 어떤 거는 이렇게 쓰고 네. 어떤 거는 y분의 1에 dx분의 dy 쓰고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 y 다시 뜻이 다시 얘기했지만 뭐야? 음함수의 미분이라는 거 지금 내용 핵심 뭐라고? 음함수의 미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음함수 중요합니다. 나중에 식이 복잡하면 결국 음함수 외에는 대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마풀 개념이 1번의 첫 번째 문제. 함수식이 어떻게 생겼냐? x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x의 무슨 제곱? y 제곱은 10. 자, 이 위에 한 점이래. 그냥 믿으면 되죠. 음수 얼마지? 2,3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라. dx분의 무슨 y? dy를 찾아라. 접선의 기울기 밑줄 잘 쳐.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f 프라임 마이너스 2라고는 지금 표현할 수가 없지. 음함수니까. 그때 x의 조건이 얼마 넣는 거야? 마이너스이고 y 값 얼마나 넣는 거야? 3 넣으라는 거지. 매개 변수는 여기다 다 긋고 t는 얼마 쓰는 거고. 이해됐어? 승리 이해돼? 표현만 좀 배울게요. 자, 이거 음함수 미분 쓰면 되지. 어떻게 돼? 3 x제곱. 얘는 곱의 미분법이지. 얘도 x가 있는 문자라는 거야. 그럼 암미하니까 마이너스 y제곱에 맞아? 그 다음 음수 x 그대로 쓰고 무슨 y? 2y 맞아? 그 다음 d미하면서 dx분의 무슨 y? dy가 추가되고 얘도 똑같이 자변법에 똑같이 미분의 충격을 준 거니까 얼마다? 0이다. 이제 x자리 누구 넣는 거야? 마이너스 2 넣으니까 4, 3, 12 y자리에 3 넣으니까 마이너스 9 x자리에 음수이니까 양수 2 곱하기 y자리에 3 넣으니까 6이니까 플러스 12 곱하기 dx분의 dy는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값이 얼마지? 3 건너가면 마이너스 3 12가 건너가면 분모로 들어가겠지?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양함수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야. 땡큐. 그러니까 매개 변수랑 음함수는 사실 우리한테 더 편한 문제인 거야. 자, 두 번째는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7이다. 여러분 이제 기하를 배워서 알겠지만 이거 다 무슨 함수일까 이거? 포물선 함수지. 2차 곡선이 무슨 곡선? 2차 곡선 그래. 2차 곡선. 그래서 여러분 2차 곡선에서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때 그 책에서 기하적으로 풀었지만은 사실은 뭘로 풀 수 있어? 지금 쓰는 음함수 미분으로 다 풀어집니다. 이해돼? 근데 여러분 배울 때 이제 과정에서 미적을 안 배웠으니까 자 또 미분하자. 그때 점이 얼마야? 1,2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줘? dx분의 dy x는 1 y는 2일 때 맞습니까? 자 그럼 미분하면 2x 암미하면 y d미하면 x 곱하기 dx분의 dy 더하기 2y에 x가 없으니까 또 dx분의 dy는 0이다. 이해됐어요? 여기서 굳이 dx분의 dy라고 식 만들 필요는 없다고 그냥 여기 값을 그대로 넣으면 돼. 대입하면 돼. 앞에서처럼 시험에 내신에서도 dx분의 dy 식을 찾으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해주면 돼. 대입 x자리에 1 넣으니까 2 y자리에 2 1 넣으니까 dx분의 dy
2너니까 4 곱하기 dx분의 dy는 0. 그럼 5 곱하기 내가 찾는 기울기는 음수 4지. 따라서 내가 찾는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4다. dx분의 dy를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럼 1 더하기 4니까 얼마야? 이해되니? 그 2y에도 dx분의 di를 하는 거. 당연하지. 여기 y가 있었으니까. 다시 지훈이 헷갈리면 안 돼. y도 x가 있는데 왜 임플리시트야? 두 가지 의미야. 이게 y는 하고 x가 이거 구별 안 돼서 임플리시트도 있고, 두 번째 y라는 문자 안에 누가 있어? x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건미하는 것처럼 y만 미분해줘 안 해줘? 그럼 상수함 1 남을 거 아니야. 근데 y 있는 자리에 하고 난 다음에 누구 추가해줘? 아, x가 있었지? dx분의 dy를 추가하는 거야. 됐어? 돼야 돼?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또 똑같은 문제야. 이거는 뭐 예제를 따로 지금 풀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충분히 내가 볼 때 할 수 있는 문제고. 자,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또 볼까? 식이 어떻게 생겼냐?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더하기 2 이퀄 0인데 몇 콤마 몇에서?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지. 그럼 세팅이 어떻게 돼? dx분의 dy하고 x자리에 1, y자리에 1 넣으라는 거지. 자, 수건이가 한번 해봐. 이거 응용해봐. EX 마이너스 6y는 GX는 오케이. 그럼 x자리에 1 넣으니까 2 마이너스 6 곱하기 네모는 0이지. 그럼 2가 건너가면 음수 2가 되니까 네모의 값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자, 진우가 두 번째 빼볼 거야. 자,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xy 마이너스 y는 3인데 어느 점이지? 2 콤마 음수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뭐였냐?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아야지.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y 빼기 1은 3분의 1 가로 x 빼기 정리하고 있지.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울기만 찾아봅시다. 자, 지금 미분해본다. 2x 더하기 x 아니 y 더하기 x dx분의 dy 빼기 dx분의 dy. 그렇지. 근데 그 x 뭐야 그 x 아니 y가 없어질 때 dx분의 dy를 붙여주는 거죠. 응. 아니 그러니까 y 제곱도 미분하면 어떻게 돼? 2y. 하고 dx, dy. y를 미분했을 때 무조건 이거 붙여주는 거다. 알겠어? 그럼 는 얼마지? 0. 값 넣자. x를 2 넣으니까 4. y자리에 1 넣으니까 플러스 1. x자리에 2 넣으니까 2 곱하기 네모 빼기 네모는 0. 그럼 이건 그냥 네모가 되겠지? 네모의 값은 얼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5다.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3이네. 어디 쓴 거야? y가 마이너스 1이네. 잘못 넣네.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4 빼기 1 더하기 2 곱하기 네모 빼기 네모는 0이니까 네모 더하기 3은 0이니까 기울기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나머지는 뭐 똑같겠죠. 됐어? 자, 세 번째 문제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함수를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사실은 우리를 도와주는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 개념이 받아들이기에 좀 거부감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어떤 곡선이냐면 잘은 모르겠으나 파이 x는 어떻게 돼? y 더하기 x 곱하기 무슨 y야? sin y지?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라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누구다? dx분의 dy다. 그리고 x 대신 얼마? 2, y 대신 얼마? 2파이를 넣는 거지. 물론 이 형태가 완벽한 음함수는 아닙니다. 한쪽이 넘어서 0은 아니지만 근데 뭐 굳이 상관없지. 자, 이건 미분할 거야. 자, 이번 진우가 먼저 해봐. 파이는 어허. dx분의 dy 그렇지. 더하기 코사인 아니지. x 곱하기 아니지. x라는 문자와 이 두 개의 문자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의 미분법이야. 그럼 암미하면 그냥 코사인 아니 사인 y 그렇지.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더하기 x x 그대로 쓰고 코사인
y 하고 곱하기 dx분의 그렇지. 승문도 이해돼? 됐어? 자 여기다 이제 값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이는 내가 찾는 값 네모고 y 대신 2파이 넣지? 맞아? 사인 2파이 얼마야? 0 0이지. 쓸 필요가 없고 x 자리에 2 넣습니다. 코사인 2파이는 사인 2파이 1이지. 네. 얘는 1이고 여기는 얼마지? 그대로 네모지. 그럼 합치면 얼마야? 3이지. 네모의 값은 얼마다? 3분의 파이다. 맞아? 답 맞네. 이해됐어? 자, 두 번째 문제 또 적용해 봅시다. 식이 이 함수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y는 얼마다? y라는 함수인데 어디 점이야?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 형태의 표시는 dx분의 dy가 x는 0, y는 0 이렇게 써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냥 헷갈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봤을 때는 지금 언제야? 매개변수 나왔을 때랑 음함수 나왔을 때랑 됐어? 자, 음함수 적용합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음함수 쓰겠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실전에 문제 들어갔을 때는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이해돼? 뭐 합성함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승원이 첫 번째 거는 2x 제곱. 마이너스 2y 곱하기 dx분의 그렇지. dx분의 dy는 dx분의 그렇지. dx분의 dy. 자, x 자리에 0, 2의 0제곱은 1, 2의 0제곱도 1, 마이너스 네모는 네모지. 따라서 얘가 건너가면 2가 될 거고 기울기의 값은 얼마지? 2분의 1이 되겠지. 자, 선생님이 지금 식 다 안 쓰잖아. 이제 미적은 다 쓰지 마세요. 이제 식을 바로 암산 구조로 바로 보세요. 알겠어요?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알겠어요? 수트랑은 좀 달라. 이거 다 쓰기 시작하면 귀찮고. 이해됐어요? 뭐 서술형이 학교 내신 할 때만 좀 신경 쓰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자, 마지막 내용. 엄청 복잡하다. 그럼 뭐 건다? 양변에? 얘를 본다. 자, 네 번째 식입니다. 자, 네 번째 식의 첫 번째는 y는 얼마지? x에 x지. 이건 당연히 l은 걸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돼? 여기도 x, 여기도 x지. 자, 승은이가 먼저죠. 양변의 첫 번째 단계. 그러면 l은 y는 x 곱하기 자, 근데 문제가 x는 어디에서? 2에서의 미분계수지. 그 밑줄 차. 그럼 어떻게 표현돼? 미분계수는 도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x 자리에 누구 넣는다? 2를 넣는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맞아요? 그럼 x 자리에 1을 넣어봐. 그 y 자리는 얼마 들어가? x 음함수로 쓸 거니까 2에 2제곱 들어가겠지. 표현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 자, 그럼 미분하자. 어떻게 돼? y 곱하기 dx분의 오케이. 그다음 ln x 더하기 1 됐어? 자, 대입을 할 거야. 자, dx 붙으면 뒤에 네모야. 네모는 일단은 여기 붙나니까 y지. y가 곱해질 거 아니야. y가 얼마야? 2 괄호 ln 2는 1 ln 2는 1이지. 1 더하기 1이니까 2. 정답은 2 곱하기 2의 2지. 하긴. 맞아? 왜냐면 이 미분계수가 다른 말로 x가 2에서의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 접선의 방식을 찾으라고 하면 y 빼기 2의 2제곱은 2 곱하기 2의 2제곱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 됐어? 자, 마지막 두 번째 문제. 식이 어떻게 생겼어? y는 x의 지수가 얼마 들어갔지? ln x고 x가 어디에서? 2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자, 이거 표현하면 dx분의 dy x가 얼마지? 2분의 1 y 자리에 누구 넣어야 돼? 자, 2분의 1 넣어보자. 2분의 1에 ln 2분의 1은 x분의 ln 2분의 1은 얘는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지. ln 2는 1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1제곱이지? 이건 다시 얘는 2에 마이너스 1제곱 아니야? 얼마가 돼? 2. 지금 이해돼? 네. 왜냐면 음함수 때 두 개가 다 필요하면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하잖아. 근데 지금 x가 하나밖에 안 주어졌잖아. 그 나머지 걸 찾아내야지. 자, 그럼 이제 풀어봐. 첫 번째 단계. 그 양변에 ln
x의 ln x 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lnx 무슨 제곱? 전체 제곱면 이렇게 쓸게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돼? 양면은 미분. 그럼 어떻게 돼? y분의 y 프라임 그렇게 쓰지 말고 헷갈리니까 y분의 1 dx분의 dy. 오케이 는 앞미 뒷미지 얘 미분하면 이 ln x 이가 왜 들어가? 왜냐면 ln x의 제곱이니까 이 ln x. 아니 쌤 일부러 따로 썼잖아. 그러면 ln x. 아 그래 좋아 이렇게 lnx 전체 제곱이하고 합성 미분이니까 이 ln x 하고 곱하기 x분의 1이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찾는 접선의 기울기는 y를 여기다 곱할 거 아니야. y가 누구야? 2지. 곱해지는 요소가 이거 아니야? 자 2 넣어봐. ln 2는 1이요. 쓸 필요가 없지. 얘는 x분의 1은 2분의 1이요. 역수니까 2지. 네. 몇이야? 2 전개하면 자, 기울기는 얼마냐? 2 제곱. 마이너스 붙는데? 우리 어디 틀린 거야? 쌤 어디 틀린 거지? 어디 틀렸냐? y 값을 마이너스가 붙나 본데? 2분의 1에 ln 2는 음수 1제곱. 이 맞는데? 쌤 어디 틀린 거야? 틀렸어. 음수가 생기는데?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답지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 아까 건 맞았지? 갑자기 안 보인다. 이거 틀린 것 같은데? y가 2가 아닌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는데. 얘는 2분의 1. 그건 x자리 넣었으니까. 씨. 쌤 어디 틀렸거든. 잠깐만. 마이너스. 여기가 2가 아니라 2분의 1이 들어가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생기지. 그래서 이렇게 돼. 무슨 말이냐면 y분의 1 곱하기 dx분의 dy는 미분하게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내가 찾는 미분은 y 값은 일단 2가 곱해질 거고 여기에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이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 2 곱하기 얘는 2 그러니까 음수 2의 제곱. 맞아? 실수하는 거 없으면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음함수 배운 거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밑에 거 다 푸시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뒤로 넘어가서 베이직에서 어디까지? 음함수 표현되어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492번 몇 개 없을 거야? 몇 번? 492번. 이렇게 여기 정도까지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나머지 혹시나 부족한 거 있는지 다 하시고 지금 선생님 미분법을 막 빨리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냥 하루에 한 단원씩 정도만 캐치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원래 컨디션 좋았으면 역학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좀 미루고 지금 진도 빨리 안 나갈 때 미분하는 방식들 이해됐어요? 여러 가지 함수를 미분하는 방식과 여러 가지 미분법의 방식이 빨리 익숙해져야 돼. 특히 음함수 지금 아까 헷갈리면 안 돼. 알겠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